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. 음, 네. 두려움은, 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. 네. 아, 삶을 가로막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. 즉, 이 두려움은 사실 이 어둠의 속성이죠. 네. 방금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브에 그 아니타 무르자인가? 아니타 무르자? 예, 뭐 이거 방금 전에 올라와서 봤는데 음, 뭐 요점은 그거예요. 이 두려움을 극복해라. 네, 뭐 이건데 어, 중요한 건 두려움이니까 네, 이걸 한번 봐보도록 하죠. 그 저기 뭐지? 어, 유나 유나의 이 사건의 지평선 가사를 보면은 어,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.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. 네, 이건 불필요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가 아니라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. 그러니까 두려움은 소중하다. 두려움은 소중하다. 네. 그러니까 필요하단 소중하다는 얘기는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. 두려움을 아예 안 가져도 문제고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고 에이블비라는 이제 용어가 좀 떠오르네요. 슬퍼하되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. 네. 라는 거죠. 이 또 생각나는 게 이 적약용 선생님의 즐거움은 밤만 누려라. 아, 이게 지금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유튜버가 구독자가 한 20에서 30만 정도 되는데 꽤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기계발 채널 중에 하나죠. 음, 요런 컨텐츠,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까지는 아니고 한 중형 정도 되는 유튜브에서 다루는 어떤 요런 게 이제 뜰 정도가 된다면은 어, 이 진리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이제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네. 왜냐면은 너무 많은 다수가 보는 컨텐츠들에는 절대 진리 같은 게 숨어 있기는 어렵죠. 왜냐면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속임수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. 이 게임에는 속임수가 항상 들어가 있다. 예, 예. 그래서 유의해야 한다.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주는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. 아, 만약에 뭐 두려움이 없다면 뭐 나는 용감해라고 해가지고 뭐 칼을 든 강도가 있는데 맨손으로 용감하게 싸운 거야. 그런데 찔렸어. 네.
자, 이거는 약간 무모하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두려움이 있다면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수단을 뭐 찾고 이제 뭐 하겠죠. 또는 어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. 하지만 나는 두려운 거 없어. 나는 용감해. 뭐 하면서 고층 건물 사이를 막 뛰어다니거나 막 그 재주를 부려요. 실제로 이번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이 고층 건물에서 이 촬영하고 막 올라가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떨어져서 죽었대요.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행위를 뭐라 그러더라? 아무튼 그런 행위가 있는데 죽었어요. 네, 떨어져서 죽어요. 뭐, 물이 온도가 막 한 50도나 되는 온도야. 나는 이 정도, 극복할 수 있어. 하다가 들어갔는데, 뭐 화상을 입어. 어, 막, 물이 온도가 영하 한 20도 돼. 나는 이 정도 극복할 수 있어. 하다가 이 심장마비, 동상 걸려. 네, 뭐, 이 차가 막 지나가는 도로에서, 나는 두려움이 없어. 막 무단횡단하고, 막 그냥 막 지나다녀. 차 사고 나죠. 어, 또 뭐가 있을까요? 뭐, 막 너무 많이 있죠. 이 두렵지가 않다면 음식 같은 경우도 있죠. 먹는 거. 어, 나는 뭐 두려운 거 없어 해가지고, 어, 이 가려먹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어. 그러니까 막 콜라를 하루에 막 4리터 먹고, 막 탄산음료 막 엄청 먹고, 막 무슨 인스턴트 엄청 먹고 막 이러다가 고지혈증 걸려 막 이렇게 걸리고 뭐 당뇨 걸리고 뭐 그다가 이제 동맥경화 와가지고 막 죽고 뭐 심장마비 와가지고 무슨 과체중에다가 막 이렇게 또 안 좋은 사례를 올 수도 있겠죠. 운동 같은 경우도 뭐 달리기를 하는데 뭐, 뭐 마라톤 한다든지 막 심장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도 난 완주할 수 있어 막 하다가 아 죽었어. 네. 뭐, 뭐 무게 드는 거, 뭐 스트롱맨들. 네. 실제로 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리하다가 이제 기구에 깔려 죽거나 뭐 목뼈가 뭐 부러지거나 뭐 전신마비 오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. 어, 또 뭐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것들이 진짜 많아요. 뭐 뱀도 있을 거고 뭐 야생 동물들도 많잖아요. 근데 우리 두려운 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? 물려 죽고 치여 죽고 쏘여 죽고 뭐 벌도 있을 거고 뭐 엄청 많잖아요. 네, 또 뭐 예시를 들라고 그러면은 뭐 몇백 개, 몇천 개도 들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라는 거는 소중하죠, 삶에서.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벌써 죽었어요. 네, 뭐, 뭐 사람마다 나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. 다 나오라 그래.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뭐 감옥에 가 있어야 하거나 이미 죽었어야 해요. 네, 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뭐 가지고 산단 얘기죠.
이거는 이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.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안 좋은 점, 이제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이 있겠죠.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음모론 같은 거 있겠죠. 또 뭐 예언 같은 거, 네, 극단적인 것들,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이런 것들 이제 뭐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 이런 이제 공포를 안겨주면서 평생 벌벌벌벌 아무것도 못하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극복해야 하는 두려움. 뭐 그리고 뭐 일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상사의 이제 명령 뭐 직장을 그만두면 난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뭐 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. 평생 이 극복을 못하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. 뭐 그리고 뭐 이제 돈을 버는 것들도 이제 그렇죠. 이제 어떤 도전, 시도 뭐 이런 거, 뭐 사업 같은 경우 이 직장 때려치고 용감하게 나도 한번 사업해보자 어떤 이런 도전 정신 그랬더니 이제 잘 됐어 성공. 지금 반대로 이제 실패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. 예, 이쪽으로 막 무리한 사업, 무리한 투자. 네.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병 같은 경우도 이제 아니타 무르잔가 여기 하와이 대저체다 이 사람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완치가 됐더라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요거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. 이제 말티푸인데 6년 키웠어요. 이제 저는 이제 강아지 뭐 아무런 어떠한 완전 초자연적 상태에서 키우고 있어요. 또한 뭐 인위적인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. 뭐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안 시켰고, 그런데 원래 이제 소형견들은 쓸개골 탈구가 있어요. 쓸개골 탈구 맞나? 쓸개구 탈구인가? 쓸개골인가? 뭐 그런데 이 소형견들은 대부분이 이제 쓸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데, 이제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한 2살 정도에 3기 판정을 받았어요. 네. 그런데 저는 뭐 애가 가끔씩 다리를 저는 건 있지만 뛰어댕기는 거는 너무 잘 뛰어댕기고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어요. 아주 활발하고 뭐 그렇게 잘 지내길래 수술을 안 시켰어요. 뭐 수술해가지고 잘못된 케이스도 이제 올라오고 막 하니까 그리고 저는 병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몇 달 전에 한 3개월 전인가 저희 강아지가 앞마당에서 뛰어 놀다가 약간 살짝 언덕 부분이 있어요. 거기 내리막길에서 빨리 뛰다가 갑자기 깨갱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얘가 다리를 못 들어요. 그러니까 못 디딛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죠.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십자인대 완전
파열 진단을 받았어요. 네. 그리고 한 군데 더 가봤죠. 또 한 군데 더 가봤는데 또 십자인대 완전 파열 똑같이 진단을 두 군데서 받은 거예요. 수술을 해야 한다. 그래서 또 열심히 검색을 했죠. 네, 뭐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또 방법들이 나와 있고 또 수술 전문 병원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 십자인대 파열을 이제 전문적으로 수술하는 이 서울 강남에 있는 뭐 그 병원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. 그랬더니 거기는 전문 병원이라서 막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. 네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좀 얘 그가 좋아지는 그 경과도 지켜봐야겠고 혹시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왕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그 사이노킨이라는 그 관절 영양제를 이제 시켜가지고 먹이고 또 홍합 이제 말린 이제 영양제도 같이 먹이고 그리고 이제 얘가 다리를 못 디디니까 이제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구명 조끼를 입혀서 이 수영을 시켰어요. 수영을. 네. 왜냐면은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잘 안 먹어.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다치고 나서 잘 안 먹어요. 그리고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죠. 근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수영시키고 막 했던 건데 살도 엄청 빠졌어요. 안 먹으니까.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얘가 슬슬 다리를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병원에 예약을 해서 한 달이 이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저는 엄청 고민이 되죠. 얘가 슬슬 다리를 딛고 걸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뭐 완전하게 걷는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이 수술하면은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또 수술 직후에 뭐 한 달 동안 뭐 못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. 우리 강아지는 엄청 활발해가지고 또 갇혀 있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엄청 하다가 병원 예약을 취소했어요. 자연치유에 한번 맡겨보자.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강아지한테 아프지 말아라, 다리 나아라, 빨리 나아라, 빨리 나아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외웠어요. 강아지한테 아프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영양제 잘 먹이고 수영 몇 번 이제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기적같이 우리 강아지가 지금은 이제 한 두세 달 지난 시점에서 아프기 그러니까 이 십자인대 이 삐끗해 가지고 완전 파열 진단 받기 이전에 보다 더 좋아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원래 쓸기구 탈구가 뭐 3기 판정을 2살 때 이미 받은 상태지만은 얘가 이제 산책 나가면은 가끔씩 다리를 왼쪽을 절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십자인대를 완전 끊어지고 난 뒤가 상태가 더 좋아요. 지금은 걷는 것도 완전 잘 걷고 다리를 이렇게 저는 것도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걸어요. 오,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기적인 거죠. 네.
이게 바로 이제 두려움을 극복한 어떤 그런 사례인 거죠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 그 새끼손가락에 인대가 완전 끊어졌었는데 뭐 수술을 해야 된다. 근데 저는 수술 안 했어요. 안 하고 그냥 냅뒀는데 뭐 지금 뭐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.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펀치기계 치고 이런 거는 못 해요. 무슨 이제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음. 왜냐면은 너무 과도한 그거는 이제 인대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뭘 들고 뭘 생활하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수술이라는 거는 약간 좀 그 불가피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우리 생활에서. 네. 그러니까 의사들은 무조건 진단을 과도한 진단들을 내리고 또 무조건 수술로 유도하려고 하는 게 크죠. 이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상 상업적인 요소가 제일 크죠. 네. 돈이 안 되는데 의료 행위를 하고 의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의사, 그런 진짜 선량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원과 의사는 있긴 있겠지만 정말 드물단 얘기죠. 네.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병에 대해서는 자연 치유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양자 양자 의학이라는 어떤 이제 책도 제가 봤어요.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그런 어떤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요런 개념의 이런 논리로 이제 의학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이제 책들도 나오고 네. 그러니까 이 인체가 돌아가는 어떤 그 생명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, 이 현대 의학에서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, 아직도. 음. 그리고 뭐 의학 위에 과학이 있는 거니까 네. 그 과학 위에 양자역학이 있고 네.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. 확률적인 건데 확률적으로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 또 아까 전에 봤던 유튜브가 뭐냐면은 EPD의 이 맨발 접지 맨발 산책인가? 뭐 요런 어떤 채널 영상이 있는데 맨발로 걸어가지고 암이 치유됐다는 그런 케이스 사례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자주 나와요. 실제 그런 동호회 카페들이 있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렇단 얘기죠. 그러니까 완치되고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막 엄청 놀라가지고 소리를 쳤대요. 어떻게 검사하니까 완전 완치가 된 거예요. 암세포가 하나도 없고. 그러니까 이런 게 기적인 거죠. 근데 이 기적이라는 게 이 시도를 하면 이 양자역학에서는 이 전자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 때문에 뭐 양자 터널리 형상도 일어나고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높여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어, 어떻게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죠. 이제 얼마나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느냐. 그냥 뭐 어느 정도 하고 끌어당기느냐 아니면 간절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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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간절하게 원하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르면 이제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. 어. 근데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. 이 두려움이 주는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있다. 그러니까 이 막 이런 메이저급 되는 이런 채널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해가지고
이걸 그대로 다 수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. 네, 모든 것들은 이 양극성이기 때문에 예, 이 모든 것들은 양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건 없어요.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빛 안에 어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두려움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뭐 비판하고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. 너무 두려움이 없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생겨요.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고.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두려움이 없는 너무 그런 막 그런 상태예요. 그러면 두려움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단 얘기죠. 그리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일부 극복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죠. 그래서 정약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반만 누려라 뭐든지. 왜? 이 양극성 때문이란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죠. 네. 두려움이 너무 있어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다. 네.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하다. 네. 라는 거예요. 네. 뭐 나는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허세예요.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진작에 죽었어야 돼요. 살아 있으면 안 돼.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. 예.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. 적당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내가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극복을 해 나가는 요소지. 뭐 두려움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고, 예를 들면은 뭐 음모론 뭐 어떤 예언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다 두려움 조장하고 막 하는 거야, 아예 그냥 그거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해요.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자체에 이미 두려움을 갖고 있단 얘기예요.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집착하지 않고 극복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. 음모론이 뭔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난 두렵지 않다. 근데 이것조차 아예 그냥 시도조차도 안 해보고, 예,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, 그런 게 내면에 두려움이 깔려 있기 때문인 거죠. 아닐까요? 네, 아닐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맞서야 된다는 얘기죠. 두려움이라는 거는 피해야 될 요소가 아니라 극복해야 될 요소. 극복하기 위해서는 맞서야 되잖아요. 그 두려움을 피하다 보면은 또 다른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요. 그러면 맨날 피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두려움은 극복해야 하는 요소이다. 어, 두려움 없이 사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다. 두려움은 네, 요렇게까지만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